도돌연에서 도돌에 갔다고 엄마가 전화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야. 집안의 도둑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명실 TV의 명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하연입니다. 오늘은 심한시를 저희가 보셨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여기 오면서 여행이란 거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돈도 주의해야 되고 짐도 주의해야 되고. 그렇죠. 왜 주의해야 될까? 소매치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제가 살고 있던 그때 90년대 중반만 해도 시장 가서 뭘 먹지를 못했어. 먹으면 이렇게 가서 어. 도둑놈이 탁 덮쳐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에는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커피 소장 가면 막 핸드폰 놓고 뭐 이렇게 놓고 막 화장실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깜짝깜짝 놀래요. 저 자신한테. 대한민국에 뭐가 없다고요? 도둑놈이 별로 없죠. 예, 소매치기가 별로 없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올 때 몇 년도 왔었어요? 어디에? 북한에서요? 네, 북한에서 2008년에 나왔죠. 2008년. 네. 그때는 저보다 한 12년 아. 후에 왔네. 근데 그때도 소매치기가 많았어요. 오. 특히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아이들이 외국인들 주머니 터는 도둑질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었고, 라진 같은 경우에는 원정세관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물건들 있잖아. 그걸 젊은 애들이 끼리끼리 한 3명, 4명 짝을 모아가지고 그 컨테이너 있잖아. 차 부릉부릉 해가지고 수령 걸려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차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문짝 열고 그 안에 짐 다 꺼내고 막 2인 1조, 3인 1조. 이게 꼭대기에 올라갈 때는 좀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치. 30에서 50 정도밖에 속력을 못 낼 때 그 차량에 달라붙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 가는 차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아일보인가 어디다 냈었어요. 그 이후에 한 며칠 후에 바로 동아일보에 그 라진 원정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북한의 사람들이 도둑으로 매달려가지고 짐을 털어낸다 이런 기사가 아마 한국신문에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가이드로서 손님을 데리러 세관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보이베에서 지시가 왔어요. 남조선 신문에 지금 도둑놈이 살판치는 우리의 그 리얼한 현실이 남조선 신문에 났는데 이것은 공화국의 망신이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그 꽃제비 애들이 와가지고 뭐를 달라고 하거나 이럴 때 절대 주지 말고 이 도둑질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가지고 뉴스 기사에다 쓸 수 그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좀 제대로 좀 통제하라 이런 기사가 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유튜브를 좀 한다고 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유럽이라든지 미국 어디 가면 그렇게 북한만이 아니라 이렇게 소매치기가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파리 에펠탑에 있는 거기도 되게 소매치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항상 유럽 여행 주의 시 지갑을 주의해야 되고 뭐 소지품을 주의해야 되고 핸드폰 소지하는 맞아. 것도 가방에다 꽁꽁 싸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중국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잊어버리면 그건 잊어버린 사람 잘못이지 도둑놈 잘못이 아니잖아. 네네. 근데 대한민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그렇게 물건을 네. 내가 홀래도 네. 어느 때는 그 지갑이 다시 돌아올 때가 더 많고 네. 실어먹는 소매치기가 거의 없다고 보면 소매치기는 거의 없다고 보면 한국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짐을 예를 들면 여행에 올라올 때 이렇게 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 그치. 밖에다 함부로 못 놓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청진역이나 평양시역도 그 앞에다 이렇게 놓고 혼자 어디를 갔다 오면 그 짐은 당연히 사라집니다. 그렇지. 1초 만에. 사람이 빙 둘러져서 우리가 방학 내려가기 전에 6명, 7명 이렇게 그룹 지어가지고 앞에다 짐을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12월 막 20 며칠 날이면 추워요. 그래서 막 발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자기 몸에다 두지 않고 바닥에 놓은 짐은 우리가 서 있는 여기를 통해가지고 다 훔쳐가가지고 저 가방싹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몸에 그 뭐 준비해가지고 엄마의 선물도 준비하고 막 이랬던 거 뭐 하여튼 내 그 소지품 가방 트렁크 채로 딱 잃어버렸어요. 너무 순진했구나. 우리 때만 해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가방이나 내려놓잖아. 그럼 이 발 하나에다가 끈을 해가지고 딱 서 있지. 그때 그런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냥 어머나. 가자마자 1학년 때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 다음 또 여기 평양에서 역 딱 출발하는데 막 그 짐 잃어버려가지고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에 무슨 별건 없었는데 나의 손때 묻은 그 가방과 그치, 그치. 이런 걸 잃어버려서 제가 맨몸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이게 슬픔이라는 게
별것도 아닌데 그냥 울며 내려왔어요. 짐 다 잃어버렸다고. 짐 다 잃어버렸다고 울며 불며 했는데 뭐 있었냐 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엄청나게 막 아까워하고 왜 그러면 그렇게 놓고 그래 잃어버리냐라고 하는데 내가 그 놓고 어디 간 거 아니고 우리끼리 여러 명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짐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혼자 가방 메고 내 배낭 여기다 바닥에다 넣고 이렇게 말하고 수다에 떨었는데 어디도 뜬 적이 없는데 그 말하는 사이에 발 밑으로 와서 이 짐을 싹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지. 그때 안타깝고 여러 가지로 짐을 많이 잃어버리고 도둑질 맞았던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한국은 정말 치안이 좋다는 것을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하죠. 북한에는 더군다나 우리 그때만 해도 96년도만 해도 좀 고난행군이 시작될 때니까 남의 집 울바자라 막 뜯어가고 막 그랬거든. 양심의 털난 인간들이 많지. 근데 이걸 부모님들이 뭐라 해야 되나 욕을 하고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장려하죠. 잘한다 잘한다. 난 그게 너무 그때 당시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했거든. 누가 그렇게 잘한다 그랬어요? 아 나는 한 번도 못 그래도 우리 친구네 집 갔는데 그 집이 대체로 브로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울바사 쪽으로 있는 게 네. 다 털려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 보고 하는 소리 동생이지. 니는 남집 가서 뭐 털어 왜 우리 집 거도 못 지키냐고 하니까 그날 가서 그 아들이 네. 울바자를 어디 가서 뜯어왔거든. 그래가지고 거기다 박는 거지. 받고 헷갈리치 딱 해버리면 모르는 거지. 그리고는 또 히려 먹을 수 있잖아. 히려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가시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우리는 제초저가 많으니까 세 줄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꼬아가지고 그걸 가져가게 엉켜매더라고.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는 옆에서 야, 네 동생이야. 그것도 이제 똑똑하다 야. 눈깔이 돌아간다. 북한에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정말 눈알이 팽글팽글 돌아간다라고 하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자기 거 뺏기면 뭐 소리고. 네, 자기 걸 지키는 거 그리고 또 남의 거를 이렇게 딱 도둑질해가지고 오는 오면. 걸 똑똑한 영혼이죠. 그래서 요즘 북한에서 새로운 신조어가 있는데 돈을 꿔주는 사람은 1등 모조리. 그런데 그 꿔준 돈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근데 무슨 어떻게 돈 꿔준 걸 받는 사람은 완전 영웅. 공화국 영웅이라고 한대요. 근데 남의 돈을 또 빌리는 사람은 남의 돈을 받는 사람은 국가대표라 했나? 무슨 영웅이가 공화국 영웅. 그러니까 그 도한 칭호를 주는 게 나는 연 위에 뛰는 놈이 진짜. 네. 여기 또 와서 대한민국 내가 중국 있을 때까지만 해도 물건 같은 걸 놓고는 절대 어디를 못 갔어. 맞아. 누군가가 지키고 막 이렇게 거기는 막 앞에서 막 경치지는 않지만 없어지면 없어지거든. 근데 이거는 중국뿐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다 그렇대. 근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여기서 십몇 년 살면서 지금 한 가지 잊어버리고 사는 게 내가 이 물건을 두고 잊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어느 때는 막 세 번씩 타는 거 있잖아. 네. 가서 트렁크 딱 이렇게 놓고 딴짓 하죠. 화장실 갔다 오고. 근데 그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지금은. 그럼요. 지금 저도 그렇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짐 막 팽개치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아까 혜경 언니 밥 먹는데 저기 어디 딴방에다가 가방 넣고 한 맞아. 2시간 동안 밥 퍼먹고 왔잖아요. 그래도 그 가방은 그 제자리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내용은 다 그대로 있고. 네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더럽게 생각하면 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 맞아요. 물론 없어지는 게 당연하거든. 근데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정말 이 국민성이라고 봐야지. 너무 높게.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도덕이라고 얼마나 많이 배워졌나. 지금 사회주의 도덕. 사회주의 도덕. 공산주의도 없어졌다고 해서 사회주의 도덕 배워준다는데. 근데 사회주의 도덕에 왕가물이 들었다 그래요. 왜냐면 시장에 나가면 아래 위턱이 없는 거지.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힘세고 목소리 좋은 목소리 큰 여자가 대빵이 되는 거예요. 내 살았으면 대빵 됐겠다. 돼지고기 팔거나 막 이럴 때 할머니 있고 좀 젊은 사람 있고 그보다 더 젊은 사람이 있는데 북한이 정해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이외의 자리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 큰 여자가 이제부터 그 할머니를 내리 찍어 누르는 겨. 쌍욕도 막 하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시장 같은 데 가면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막 하면 싸우는 소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들려요. 그래서 북한에서 항상 하는 얘기 우리 엄마도 이제는 사회주의 도덕의 왕가물이 들어서 아래 위턱이 없이 젊은 년도 그냥 늙은 사람에게 야 하자 하고 쌍욕하고 그게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런 자리 싸움에서 목소리 싸움에서 이겨야 내 새끼를 살릴 수 있는 거지. 나는 막 내 고향이 맞고 내 조국이 맞는지 막 궁금하고 막 이게 그래도 우리 때만 해도 양심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배워주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도둑질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나라잖아. 지나가다가 솔직히 강냉이밭 있어. 고추밭 있고 오이밭 있어. 그럼 우리 북한 사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없어. 따먹지. 근데 그거 못 따먹었다 하면 머저리지. 저거 맛있다 그러면 야 이거 맛있다. 누가 지키는 사람 없는데 따가지고 막 오이 먹지. 못 먹었다. 내 양심에 가책돼서 그건 머저리지. 뭐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 모르지 않나?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이걸 따먹는 거는 정상적인 거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몇 지나다니면 맨 오이밭도 있거든. 근데 누가 하나 저 고추 하나 따는 사람 없어. 아니 난 처음에 저희 시댁이 충북 영동이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복숭아가 이렇게 쫙 있어요. 사과도 쫙 있는데 너무 예쁘게 막 딱 열린 거야. 그래서 바닥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머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들어가 탁 그 바닥에 거를 짚거나 이렇게 좀 따려고 했어. 그랬더니 신랑이 큰일 난대.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들어가서 남이 밭에 들어가는 순간 이건 도둑질이고 이게 고소당하면 경찰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아니 나는 제대로 된 걸 따는 것도 아니고 배밭에 떨어져 있는 바닥에 거를 만약에 주는데 그것도 안 되냐니까 그것도 안 된대. 나 이만 근데 하니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그것도 안 돼. 바닥에 지금 저기서 썩고 있는데 내가 저걸 주셔도 안 돼. 그랬더니 안 된대. 네. 북한 같으면 경찰에다가 주인이 고소하는 날엔 당신 콩밥 먹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완전 우리하고는 생각이 그렇죠. 차원이 다르지. 처음에는 그걸 당연히 주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어. 들어가려 탁 주스려고 하는데 근본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우아했죠. 작년에 안혜경 씨하고 저기 영양군에 한 번 갔댔어. 근데 거기 가니까 사과가 있지. 길가에 쫙 있는 거야. 그것도 바닥에 싹 떨어져 있잖아. 그게 옛날 같으면 우리가 그 설이 했겠어 안 했겠어? 밤에 가서 가서 하지. 밤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 차도 안 다녀. 한두 개 따먹는다고 누가 욕하겠나? 맞아. 근데 우리 둘이 그 사과다 사과. 언니 사과네. 난 사과 원래 안 먹잖아. 그 집을 찾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 주인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그래서 갔어. 야는 쪽팔려 못 간다. 내가 못 먹는 내가 가서 물어봤거든. 이 사과 하나를 땅에 떨어진 거 먹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맛이 없겠는데 얼마인지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막 주워왔다. 네. 그래서 맛이 없단다. 네. 이 맛이 없는 거 그러니까 주겠지. 닦아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효인가 너무 맛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어머나 정말 맛있냐?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보니까 여기서 좀 살다 보니까 옛날 같은 무슨 그 설이 땅에 떨어진 거 주도 안 보는데 그전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 다 됐더라고. 우리도 그 주인집을 찾아가서 있잖아. 그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얻어가지고 왔는데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는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도 10년 정도 살면 있는 거죠. 네. 어디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양심 쪽이 됐지? 그러니까 그 사회에 적응하며 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단한 맞아. 사회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죠. 이게 알게 모르게 여기에서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변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다음에 또 이게 마인드도 달라지고 또 모든 게 또 풍족하고 훈하니까 그렇게 손도 안 대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내 물건을 넣을 때 이걸 안 가져간다는 믿음이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또 나도 또 보고 저거는 내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그런 또 나만이 또 철학도 생기고. 북한에 있을 때는 저 사과 있는 거를 내가 안 먹어도 안 가지고 오면 이거는 완전히 모조리지. 무조건. 근데 언니 나는 사과가 있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북청이나 이런 쪽에 길주 이런 쪽이 지나오면 이렇게 길가에 과수원 밭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 하염없이 이렇게 보는데 그 배가 달려있고 사과가 달려있는 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양에서 고원 쪽으로 들어오면 감이 또 있잖아요. 노랗게 달려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고원에서 맞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딱 고원 직전까지만 볼 수 있는 감인데 그 고원 지나서는 안 보이더라고. 함흥이나 이런 데는. 근데 참 기차 밖에 그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게 이렇게 보면 신기하게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경도 지역, 제가 살던 지역은 과일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지. 그래서 그걸 본 적도 없고 사실 백살구가 나오는 지역은 백살구라도 열린 걸 봤겠지만 라진선봉에는 뭐 기껏해 돌배라고 해서 새파란 배가 열리는 것 이외에는 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시내 살아서 이런 거 못 봤는데. 네,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래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쩌다 진짜. 농촌에 지나갈 때 오이밭 있잖아. 벌써 보면 없어. 옆에는 길 옆에는. 그렇죠. 누가 다 따갔는지. 그만큼 사람들이 양심에 그거를 따면 안 된다는 게 없거든. 무조건 따야지만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살면서 보니까
이 국민성이란 거는 정말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배워왔던지 간에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따라가더라 이거지. 네. 그리고 이 소매꾼역, 이 소매치기가 없다는 그 자체가 나는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못했어. 이 소매치기란 걸로 있을 수, 이제 와서는 왜 소매치기가 있지? 이 정도로. 너무 오래 살았네요. 너무 오래 살았어. 너무 좋은 데서.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눈 이렇게 뜨고 있는데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도둑질 마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구물 같은 거 씌워놓잖아요. 나는 그래가지고 이거 주세요. 그렇지. 그러면 그 구물 밑에서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걸 물어보잖아요. 살 거예요. 그러면 구물 밑에서 둘치고 이렇게 꺼내줬잖아. 그래서 지금도 그런가? 그럼요. 자파탁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펼쳐놓는 게 아니라 짜잘한 거는 그 밑에서 도둑 그물 씌워놓고 있는 거예요. 살 때만 그 그물 해제하고 그 안에서 열어서.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그 소매치기, 이 유럽에서 소매치기 당하는 걸 누가 이렇게 올렸더라고. 그거 보면서 맞다. 북한에서는 이 소매치기가 늘 일상적인 거였지. 야, 내가 이제는 10년이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저는 살았구나. 정말 우리가 그때 살 때는 하루하루가 있잖아. 정말 먹을 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 걸 지키는 것도 집에 자전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내 집 거를 지키는 것부터가 저 필사적이었거든.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죠. 자전거도 다 집으로 들어왔어. 맞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제 좋은 세상에 살아서 야 이게 나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좀 많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어저께 하동이 내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순간에 확 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를 또 내가 좀 이야기하면서 좀 옛 것을 좀 되새기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데서 좀 살고 있는지. 맞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탈북자들이 요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이게 아마 제일 적응이 안 될 것 같았어. 시장 같은 데 딱 가면 내부터라도 돈가방을 사실은 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맸거든. 절대 뒤로 안 못 가지. 큰일 나죠. 앞으로 딱 해가지고 여기서도 그리고 현금을 있잖아 누가 볼까봐. 그래가지고 지금도 나는 그래요? 아니지. 그 전에 와서 당연하죠. 그리고 중개소 올 때 뭘 가져왔는지 아니? 뭐가 좋았습니까? 속옷에 자크가 있는 거 있잖아. 자크. 네. 그거 딱 하나 가져왔지. 왜? 내 돈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난 은행도 못 믿었다니까. 미치겠다. 그치, 북한은 은행 같은 데 돈 여면 저금소잖아. 얘는 은행이지만 북한은 저금소라는데 돈 딱 여면 일주일 돼야지 그걸 찾을 수 있어, 돈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찾겠습니다 하고 여야지 일주일 전에 여야 돼. 그러니까 그걸 은행 저금소에 못 넣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집에 놓으면 누가 또 좀벌레들이 또 독질할까봐 정말 이 돈을 숨기는 게 엄마들이 두뇌가 정말 발전하고 자식도 더 돈놈이지만 외부에서 오는 돈놈도 더 많으니까. 나도 우리 엄마 몰래 숨겨놓은 돈 좀 도둑질하고 좀 조절했는데 다 그래. 그런 오랜만에 학기 시작돼가지고 갈 때마다 돈 인터넷 올려보내겠다고 너무 돈 안 줘가지고 우리 엄마 거 몰래 훔쳐가지고 점까지 조절 그래가지고 맞아. 집안에 장사랑 조절연해서 조절해 갔다고 엄마가 전화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집안에 도둑놈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이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집안에서 이렇게 사실 부모 돈 받는 집사람은 북한에서 한 명이라도 찾아보면 그건 없어. 우리 엄마가 다 다음 달에 인편으로 보내준다 그래놓고는 인편에 $100 보내게 $200 보내겠다 그래놓고는 딱 절반 꺾어먹고 안 주고 해가지고 미리 좀 조절해서 가져가야죠. 너 구두도 사진고 이래 해가지고 엄마 돈 몰래 이렇게 엄마 돈 많은데 거기서 훔쳐가지고 가는데 우리 엄마 그 훗날에 알긴 알더라고요. 다 알지. 우리 집에 인지 새끼도 그러니까 엄마 전화할 때마다 난리쳤어. 일단은 훔친 다음에 몇 달 후에 만나니까 모르죠. 그만큼이지. 북한은 돈을 건사할 때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진짜 엄마들이 그 두뇌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데까지 막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찾는지 다 찾아내. 그래도 그 정도로 도둑놈이 와글와글 이제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근데 스릴이 있었겠다. 소금통이 이렇게 있어. 그게 1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이렇게 모여놓거든. 근데 저희 딸이 있는데 한 번도 근데 나는 그걸 우리 딸이 가져가리라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근데 난 지금 생각하면 저 가져갈 법도 한데. 나 같으면 12번 훔쳤지. 나 같은 누가 훔쳤지. 조절해서 엄마가 근데 봐봐 언니 저희가 그 생각하는 게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용돈을 주는 문화가 없었어요. 없지, 북한에서는. 그래서 없지. 나는 필요한 게 분명히 있잖아. 여자니까.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다녀봐도 사탕 하나 사 먹고 싶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돈 달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우리가 교육이 어땠냐면 돈은 불결한 것, 나쁜 거기 때문에 돈을 밝히면 나쁜 사람이라고 엄마가 맞아, 했어요. 맞아. 그래서 단돈 1원도 안 주는데 우리 내 애들이 날 못해서 안 어디 줬어. 가서 내가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단돈 1원 안 주면 나는 그럼 필요한 걸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엄마 돈 좀 줘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북한에서는 돈은 정말 불결하고 나쁜 거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돈 밝히는 거지 학생이 맞아. 어디 돈 밝혀 이렇게 해서 저는 1원도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 나의 어떤 잔머리야 나의 어떤 능력과 수완을 발휘해서 우리 엄마한테서 돈을 이렇게 좀 조절을 이건 했는데 돈이구나. 우리 때는 돈이 돈. 아니고 응. 우리 때는 뭐 이런 건 없었고 학용품 다 주고 하니까 친구들끼리- 이런 소리 하네. 친구들끼리 쌀을 훔쳐가지고 아, 빵을 바꿔 먹고 펑펑이를 해 먹고 야 근데 어릴 때는 그 엄마들이 그걸 좀 사주면 될걸. 우리 엄마도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엄마 돈 좀 도둑질하고 좀 조절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딸은 이렇게 다 저금통 이렇게 보면 벽에 잔돈들 모아놓잖아. 그래 언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줬으면 내가 우리 엄마가 안 어. 훔치는데 엄마가 안 줬으니까 조절해냈다니까. 그래서 난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맞아. 않고 그래서 엄마 그런가? 조절위원회에서 조절해갔다 내가 그냥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딸들이 보면 지금 보면 자기 거에 대한 이게 있어. 그럼 뭐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가자. 우리는 북한에는 니거든 내거든 내거든 니거든 이렇잖아. 그래 니꺼 내 거 어디 있냐. 가족에서는 어부 안 돼. 택도 없어. 그래 나도 그 개념이 무너져가지고 애들 걸 터치하고 들어가서 이랬는데 애들이 막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지. 막 와가지고 내 모아놓으면 이딴 거 왜 모으냐 쓰레기 근데 갖다 버리고 막 이러고. 내가 지금도 그 버릇이 있어. 우리 큰딸 있잖아.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 큰딸 화장품 짤 있잖아. 응. 나는 화장품 잘 모르잖아. 하면 닥쳐? 아니 쓰면 좋지. 탁탁탁 몇 가지를 내가 가져오지. 언니가? 야 언니 그러지 마요 언니. 그러면 우리 딸은 물어보면 무조건 준단 말이야. 그렇긴 하지. 근데 몰래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게. 나는 몰래 그래서 다 법적으로 막 가져와. 그러면 우리 딸은 엄마 이거 뭐 왜 또 가져가는데 하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 나고. 근데 내 건 절대 못 다치게 하지. 자기 건 아까운데 딸 거는 왜? 마음대로. 나는 이거를 살아도 다시 못 사잖아. 어디 가서 파는지도 모르고. 근데 모르니까. 딸들은 안 돼. 돈 이게 주니까. 어릴 때 버릇 여름까지 간다고. 맞아요. 나는 우리 딸 거 마음대로 다쳐. 근데 우리 딸은 내가 다치면 지랄하지. 하면 내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조금만 애기 때도 무슨 뭐 이건 아니고 막 이런 거 했어. 그랬더니 내 건데 알아서 버리고 알아서 할 거니까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애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건 맞아. 아니에요. 이렇게는 안 한대요. 다른 친구 엄마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하 너에게는 이런 자그마한 예쁜 병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내가 이걸 쓰레기라고 함부로 버리는 것은 그치. 걔를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함부로 야 이거 버려! 그럼 우린 강압적인 어떤 교육의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그대로 보고 내가 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거는 내가 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건 내 물건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걸 하지 맙시다. 넘겨보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소매치기가 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네, 저도 우리 엄마 돈 좀 조절했는데 이제 손 다 씻었습니다. 나는 기억이 없어. 이제는 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정말 하루하루 어떤 사람들은 야 너는 뭐 대한민국 와서 맨날 이게 국뽕만 하고 있니 한데 국뽕이 아니라 이건 우리 삶의 이거잖아. 변화되는 내 모습. 사실은 어릴 때 변화됐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성인이 돼서야 모든 나쁜 것을 다 이렇게 버리고 네. 사실은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네, 맞습니다.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 오늘은 또 이렇게 소매치기 하나로 또 이렇게 우리 남북가북이 생각 차이를 한번 보게 됐네요. 심하연 우리 님한테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귀한 스토리를 꺼내놨네. 어디도 하지 않았던 엄마 돈 좀 조절했던 인주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제 채널에도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싹싹 뽑아내야지. 엄마가 막 저보고 조절위원회에서 왔다가 우리 집 딸이 또 이렇게 도둑년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또 아주 새침하고 또 도도한 굳이 없는 우리 또 하인 씨 또 인생에 또 저런 것도 있었네요. 22살까지 23살까지 손 다 씻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졸업해서 엄마에게 그보다 10배 100배를 그치. 보상해주고 제가 탈북했습니다. 정말 오늘은 또 이렇게 심하연 씨를 만나서 옛 추억도 좀 하면서 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예, 안녕.